저는 재학생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연례 행사기도 하잖아요. 제 눈으로 직접 봐야지 그 생생감이 오잖아요. 이제 저희가 직접 제작한 행운도전 네. 포토카드를 만들었었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연등회가 문화활동이에요? 신행활동이에요? 안녕하십니까, 대원 스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재학 중인 신동환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서출판 민족사 기획팀장 윤효진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는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스님. 연등 행렬 했잖아요. 저희가 그 동국대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조계사까지 가는 행렬을 했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재미있는 또 박람회 이후에 두 번째 파티잖아요. 이번에는 종로에서 벌어진 불교 파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재학생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연례 행사기도 하잖아요. 그 대운동장이 꽉 차는 게 저희가 학생들이 그 축제를 할 때랑 그 다음에 연등제 할 때 이렇게라서 약간 되게 좀 신선해요. 학교에 학생이랑 교수만 있다가 되게 약간 되게 다양한, 되게 다양한 사람, 축제도 물론 되게 다양한 분들이 오시는데 이게 목적이 맞아요. 완전 다르잖아요. 약간 좀 더 좀 건전한 맞아요. 에너지가 이렇게 좀 많이 와닿고, 연배도 다양하시고. 네, 연배도 그렇죠? 다양하시고, 그 다음에 또 즐겁게 더 임하려고 하시잖아요. 오시는 분들이. 그래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오시고 우리가 공부하던 장소에서 막 춤도 이렇게 연습을 네네. 많이 하시고 무대 장치 같은 것도 사실 한 일주 전부터 그 준비하시는 것도 다 이렇게 보니까 되게 그래도 불교 종립 학교인데 나름대로 이바지를 잘 하고 있어서 저희 학교가 좀 뿌듯한 느낌이. 저는 불자기도 하니까 이제 네, 반반 맞아요. 섞여서 그래서 시너지가 잘 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불교 방송에서 나오는 게 처음부터 네. 끝까지 보고 싶은 거예요. 실시간으로. 맞아요. 근데 그 한가운데 중심에 서서 걸어야 되잖아요. 네. 그게 이제 궁금했어요. 제일 1등단은 어떻게 나오고, 무슨 등이 올해는 인기가 있고, 어차피 나중에 뉴스나 재방송으로 보면 네. 되는데, 왜 굳이 실시간으로 그게 궁금한지. 제 눈으로 직접 봐야지 그 생생감이 오잖아요. 예전 같으면은 이제 서가모니불 정원을 굉장히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다음날 되면 목이 걸걸할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요즘에는 뭐 그렇게 소리를 낼 수도 없을 뿐더러 낸다고 한들 소리가 좀 먹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큰 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먹히는 소리가 힘이 좀 나라고 네. 보통 풍물단을 많이 맞아요. 부르는데, 이번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삼선불학승가대학원 측에 풍물단이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저희 앞쪽에 비구니회관 법룡사 측 풍물단이었던 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누군가가 하나가 서가모니불 이러면 따라서 같이 서가모니불에 합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 풍물단도 뭐 예를 들어서 새마치 장단을 했는데 옆에서 국거리 장단을 한다. 그러면 좀 맞춰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쪽도 퉁탕퉁탕 이쪽도 퉁탕퉁탕 네네. 하니까 뭐 약간 시끄러운 듯한, 즐거운데 시끄러운 듯한. 근데 이제 또 획일적이지 않아서 그게 또 마시긴 마시겠죠. 각자 참여한 단체마다 이제 성격이 좀 다르다 보니까 자기네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어떤 매개체를 이제 활용을 해서 뭐 진행을 한 것 같기는 해요. 저 이제 새 스님이라 그러죠. 그 스님 된 지 얼마 안 되고 우리 신도님들이랑 연등 행렬을 갔어요. 그때도 역시 여의도에서 출발을 해서 조계사까지 맞아요. 왔는데, 이게 이제 스님 지금은 만장기가 아예 일률적으로 있었잖아요. 그때는 각 사찰이 자기 수준에 맞게 피켓을 만들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좀 능력 있는 데는 네. 크고 번듯한 거고,
조금 뭐라 할까 그렇지 못하고 인원도 적은 경우에는 가로 30cm, 세로 30cm 해가지고 그만한 네. 거 하나씩 들고 굉장히 다양했어요. 이제 저희도 보면 삼선 포교원 해가지고 몇 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어머니들 하나, 거사님들 하나, 청년들 하나, 고등학생들 하나 해가지고 그 이제 부류를 나눠서 그렇게 하게 해가지고 네네. 행렬을 했는데 이제 스님이 앞에서 목탁을 치면서 하면 뒤에서 서가모니부를 따라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쪽에서 어느 할머니께서 정말 이렇게 옛날도 아닌데 치마를 걷어 올리고 네. 거기서 쌈짓돈을 1,000원을 꺼내서 저를 주시는데 저는 목탁을 치고 받을 데도 없는데 네. 그렇게 진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보시를 하시려고 나오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걸 받은 적도 있어요, 진짜로. 그 당시 옛날에는 진짜 저희 그 연꽃잎 풀 붙여가지고 이렇게 까가지고 뽕긋하게 이렇게 연등 네. 만들고 그 안에다가 진짜 초 넣어가지고 들고 다녔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탁탁하니까 불이 바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밝고 해가지고 비에 젖지도 않고 손상도 안 되고 해가지고 더 이쁜 등들이 굉장히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혹시 뭐 기억에 남는 장엄등들 있으세요? 난 시각적으로는 항상인데 이 불을 뿜는 것들이 용 음. 어디요? 진각종이었나요? 그렇죠. 진각종 용도 불을 뿜었고 삼성불학승가대학원 반야용선도 네. 한 번씩 여의주에서 확 하고 나왔어요. 이 지나가는 사람이 막 손을 흔들어줘요. 그게 분명히 나를 보고 흔든 게 아닌 거야. 근데 이제 저는 모르고 막 이렇게 해주는데 저 반야용선 보고 그러는구나. 아무튼 그래도 착각해도 즐거웠어요. 저를 보는 것 같아서 막 흔들어주고. 맞아요. 저희는 오히려 이제 참여를 하다 보니까 많이 못 보고 이제 어떤 장엄등이 나왔는지 이제 방송으로만 봤거든요. 저도 그 말씀하신 용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저걸 봤으면 정말 반했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기들 나중에 한번 이렇게 제대로 잘 관찰을 하면 너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저는 조금 이번에 날씨가 추워서 걱정이 됐던 게 언제나 이렇게 천태종이었던가 천태종이었을 거예요 아마. 꼭 마야 부인 일가를 그 만들잖아요. 네네. 왕관 쓰고 너무 추웠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봤습니다. 진짜 추웠겠더라고요. 그 어린 왕자도 있고 막 그런 상태에서.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네네. 재밌고 이게 한 해 한 해 가면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 현대적이면서도 또 이렇게 그때를 상상할 수 있게 하는 뭔가 하나씩 툭툭 불거져 나오는 게 너무 좋았고 이번에 둘러본 것 중에서 캄보디아에서 캄보디아 법당을 축소시켜 놓은 듯한 그런 장엄물이 되게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요 지금 이 테이블 크기만하게 해가지고 네. 사람들이 이렇게 밀고 가게 했는데 저는 캄보디아를 안 가봤는데 캄보디아 법당이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부처님도 그대로 모셔져 있고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수제로 만드는 것 같은데 네. 되게 정성스럽게 만들었던 것 같아가지고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오늘 바쁘신 일정이 있어서 잠깐 늦으신 우리 대불련 회장님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63년차 중앙회장 유주연입니다. 네, 저희가 토요일 날 있었던 연등 행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토요일 날은 연등 행렬을 하고 이제 일요일 날은 조계사 그 대로를 막고 앞마당에서 전통문화 마당을 하잖아요. 뭐 각 업체나 뭐 절이나 이런 데서 나와서 부스를 열고 어떻게 보면 서울 국제불교 박람회의 약간 미니어처 버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거기 현장에 계셨었죠? 네, 저희도 어떠셨어요? 대불련에서도 부스를 진행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 네. 저희 부스에서는 이제 팝콘도 나눔하고 솜사탕도 팔고 또 이제 저희가 직접 제작한 행운도전 네. 포토카드를 만들었었는데 귀엽다. 요거는 네. 이제 대불련에서 또 진행 중인 사업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사업에서 제작한 네. 포토카드 행운부적
인데요. 안에 현밀 스님이 그리신 네네. 문미리 캐릭터가 이쁘다. 날마다 좋은 날 모든 일이 뜻하는 대로 이러면서 네, 후원 만사형통. 메시지를 적어서 제작을 했는데 또 저희가 반야신경 한순 챌린지라는 걸 진행을 했어요. 네. 그래서 챌린지를 진행한 사람에게 이걸 나눠주면서 거기 참가하신 또 부스를 체험하시는 분들이 불자이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고 가족 단위에 좀 구경하러 오신 분들이 좀 많았다 보니까 그런 불자가 아니신 분들도 반야심경을 한 번씩 읽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좀 그런 취지로 챌린지를 기획해서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다음번에도 이런 체험 한 번 더 진행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쯤에서 궁금해지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연등회가 문화 활동이에요? 신행 활동이에요? 저는 문화활동. 문화 활동? 네. 저는 반반? 반반이 반반. 네. 정확한 것 같아요. 문화 활동 겸 신행 활동이죠. 가족들과 함께 한다면 사실 문화 활동으로 가야지 될 것 같고요. 저 혼자 간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신행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쵸? 반반인 것 같은 게 저도 이제 부스를 운영하는 스태프지만 사실 저도 운영을 하면서 그 새로운 분들이랑 만나면서 소통하고 이러는 것들이 저도 즐기면서 하고 있다 보니까 신행 겸 내가 즐기고 있는데 이건 문화생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반으로 문화생활 겸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처음으로 우리 동안 학생 같은 경우에는 문화활동으로 느낀다 그러잖아요. 이게 문화활동이 신행활동으로 들어오려면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문화활동이라고 느끼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거기서 하는 활동이나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종교 행사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문화를 알린다라는 축제 느낌이 더 느낌이 많은 퍼레이드잖아요. 어떻게 맞아요. 보면은 퍼레이드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것도 되게 나쁘지 않다. 왜냐면은 불교라는 거는 어쨌든 절이라는 어떠한 특정한 장소가 장소에만 꼭 있고 가야지. 스님이라는 특정한 멘토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종교를 그 문화를 알릴 수 있는 퍼레이드를 국가적 행사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 문화를 향유함으로써 이제 신행 활동을 할 수 있게 이음매로 이렇게 총매로 역할이 점점 있으면 젖어 들어가게끔 이제 저는 그래서 이번 가져가는 연등회를 과정이죠. 밖에서 처음 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되게 외국인들 저는 광장시장 쪽에서 봤으니까 외국인 관광객들도 맞아요. 되게 보면서 되게 좋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많이 보고 그래서 그쵸. 외국인 분들이랑 뭐 일반 분들이 그 종로 쪽 막은데 이제 바깥쪽에서 이제 의자에 앉아서 관람도 하시고 그 주변에 이제 식당들이 있잖아요. 카페나 거기 올라가서 위에서도 다 이제 보시고 막 인사도 하시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이제 식사하시면서 그냥 문화생활을 좀 즐기는 우리나라의 축제를 즐기는 그런 현장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또 고민해 볼 거리기는 한 것 같아요. 스님 스님 그죠. 입장에서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시작을 따지면은 또 그렇죠. 예. 이게 그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연등 축제라든지 등불 공양이라든지 이런 게 그 부처님 설법을 듣기 위해서 실천되었던 네. 신행 활동이잖아요. 근데 이 시점에서 우리는 연등회에서 부처님 오신 날로 연결되느냐는 거지. 맞아요. 그죠? 그래서 연등회 행렬을 되게 재밌고 잘했으니까 절에 가서 나도 한번 등불을 밝혀볼까라고 하게 한다면 어떤 게 필요할까 이런 게 저는 좀 고민이 되는데 그쵸. 여러분들 생각이 나네 좀 듣고 싶어요. 저는 아무래도 저도 전법과 포교의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저희 대불련에서 바라보는 목표 1순위도 불교 동아리에 가입한 버부들이 불자가 되게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불교 동아리에 가입했다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다 불자라는 답도 없고 한 번씩 이렇게 버부님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단순히 불교 재밌어서 왔어요. 아니면 템플스테이가 해보고 싶어서 왔어요. 이러시는 분들은 많지만 저 불자라서 왔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별로 생각보다 없죠.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항상 이런 행사나 프로그램 기획을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또 법우님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느끼는 건 이제 본인이 이런 행사에 스스로 참여를 하고 기획을 하고 연등을 들면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불교에서 하는 하나를 내가 담당하고 있구나. 내가 그 멤버의 속해 멤버다. 있다라는 그쵸. 그런 거를 좀 소속감을 확실하게? 좀 줘야지 이게 네. 어떻게 보면 문화생활에서 신행으로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보면 알죠. 저희 불교가 약간 뭐 이렇게 교회 가면 막 "헉, 왔어요 자민님 자민님 네, 막 이러면서 그렇잖아요. 안 오면 막 전화하고 이러잖아요. 왜 안 왔어요? 무슨 네. 일이에요? 손 잡아주고 이러는데 불교는 이 한번 이 쓰다듬어 주는 이게 없다고 그 얘기를 많이 하세요. 가면은 너무 불친절하고 약간 좀 뭐랄까 오히려 더 배타적인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좀 종종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느낌들을 좀 받는 일반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첫 시작에 좀 어려운 것 그쵸, 같기는 해요. 맞아요. 절에 처음 가서 여기서 인간관계로 또 어떻게 그죠? 만들어야 되지? 약간 네. 이런 맥락으로 읽힐 때가 있는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축제로 이어지면서 같이 다 같이 어울리면서 내가 여기 단체에 소속감이 들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러려면 스님들이 되게 그 축제가 즐겁고 마음이 한가해야 되는데 좀 바빠서. 그게 아무래도 그래요.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 기도와 그 부처님 오신 날 일정이 있는 상태에서 너무 특히 바쁘죠. 이번에는 너무 이렇게 빨리빨리 오지 않아요? 불교 박람회, 맞아요. 연등회, 네. 그 다음에 부처님 부처님 오신 날 뭐 한 2주 간격으로 계속 되니까 스님들이 한가하지가 않아요. 너무 정신없죠. 근데 보살님들이나 일반인들이 원하는 거는 또 스님들이 그 행렬에 많이 참가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저 혼자만 뭐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저는 그게 좀 궁금했어요. 이 연등 행렬이 문화 활동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거기에서 불자들은 어떤 역할을 좀 했으면 그쵸. 좋을까? 어떻게 그때 연등회 때 했을 때 내 마음이 편안했으니까 절에를 한번 가서 똑같은 경험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래서 너무 놀이 문화가 아니면서도 놀이 문화 모양을 띠는 아주 어려운 이중 구조를 가진 네. 그런 축제였으면 좋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좀 이게 들어요. 연등 행렬 끝나고 전통문화마당 일요일 날 하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봉축이잖아요. 네. 정말 네. 중요한 부처님이 네. 오신 날인데 그때 과연 절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갈 거며 내가 다니는 절이나 아니면 뭐 내가 이렇게 소속돼 있는 단체에다가 그렇죠. 뭐 등을 단다든지 이런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사실 이 좀 스텝이 있기는 있어야지 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연등 행렬도 물론 행렬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간간히 다른 장치도 저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이 지루하지 않고 그쵸. 순서가 됐어 빨리 가자 이렇게 될 정도로 그 코너에 몰입해서 있다가 그 코너에 몰입한다 그러면 그 코너에도 사람이 운집할 수 있고 그 운집하면은 그 모인 데에서도 뭔가가 복잡거리고 있다가 그러니까 큰 줄기에 합류하기 위해서 가지에서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가 네. 합류로 하고 그게 불교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 매체할 때 예를 들어서 뭐 그 역사문화관 1번 출구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 2번 출구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이 조계사로 다 함께 갔다. 이제 제 기억에 이거는 기억의 오류일 수도 있는데 제 기억에 예전에 그런 적이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조계사 마당에서 회향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건 기억의 오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좀 텀이 있었거든요.
얼마 전에 가면서 옛날 그 기억을 하니까 어딘가에서 운집하는 거 역할로 한마당인 것 같기는 한데 분명히 우리는 사홍서원을 했던 진짜요? 네, 지금은 이제 장엄 등이 먼저 와서 자리에 맞아요. 자리하고 있고 뭐 있죠. 이러다가 보니까 뭔가가 안 맞고 그렇게 하려면 서울에 계시는 그 경찰분들이 다 투입이 돼도 안 될 거예요. 그 머릿속으로 좋은 그림은 되게 많은데 부처님 오신 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가 불자는 또 어떤 장치를 해야 되고 스님들은 어떤 장치를 해야 될지. 어떻게 보면 지금 스님 말씀처럼 서울국제불교박람회도 그렇고 지금 연등 행렬도 그렇고 사실 불교를 다 알리는 그냥 하나의 마당이잖아요. 하나의 축제고. 근데 결국은 이제 그냥 사람들이 왔다가 그냥 보고 가는 곳이 아니라 여기서 정말 불자가 되고 내 마음의 불성을 찾을 수 있고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좀 그 다음 스텝들을 준비를 해서 저희가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좀 행사나 뭔가 다음 준비를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오늘 지금 모여서 두 번째 연등 행렬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희가 또 봉축이 있잖아요. 부처님 오신 날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번에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달랑달랑. 감사합니다.